건전한 비평은 세상을 바르게 한다. 클린한 유튜브 세상을 꿈꾸는 신개념 유튜브 비평 방송. 안녕하세요. 저널리즘 구튜브 이승훈입니다. 아직 초창기니까 저희 방송 약간 좀 취지를 또 설명하고 시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우구 청장님이 또 안우구 TV의 우리 최고의 어르신이니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첫 방송을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성황리에 네. 끝을 냈죠. 근데 이제 조금 미흡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 새로운 또 좋은 내용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이제 점점 좀 좋게 나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에 대한 이런 평가나 유튜브를 권장하는 어떤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좀 많은 곳에서 네네. 좀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이 우리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방송, 나쁜 방송 뭐 저희들이 또 가짜 뉴스도 파헤쳐 보고 좋은 방송은 또 저희들 추천도 해보고 이런 방송이라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님, 그리고 시사 불호로 유명한 열린민주당 창준이 김상균 대표님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두 분이 처음에 시작할 땐 나란히 앉으셨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양쪽으로 떨어져 앉으셨어요. 왜 떨어뜨렸나 몰라요. 이게 마주 보는 게 더 부담되는데. 뭐 맞선 보는 느낌도 들고 예, 나는 솔로 같은 느낌도 아니 드네요. 서로 잘생겼다고 지금 주장하기 때문에. 잘생긴 겁니까? 아니 뭐 그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네. 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구글도 유튜브를 갖다가 다 보지를 못하잖아요. 네. 우리도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무엇보다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가 필수입니다.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시청자가 만든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우리가 아예 그냥 그런 코너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요? 시청자 비평 이래가지고 시청자가 뭐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짧게 한 마디 딱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그런 거 소개하면 거저 먹을 수가 있잖아. KBS 냄새가 나는데 너무 KBS스러운 거 아닙니까, 형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구독자분들이 카톡이나 이제 댓글로 남겨주실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에 몇 분 몇 초에 보면 어떤 부분이 언급되고 그러니까, 있는데 그래.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네, 네. 코멘트를 해주시면 사실은 이제 워낙 채널들이 많다 보니까 소화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작가님도 그렇고 우리 패널님들도 굉장히 좀 수월하게 방송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KBS스러운 게 아니라 네. 이게 옴부즈만 프로그램의 기본 포맷이에요. 그렇죠. 저 형님을 품격을 높여드릴 그러니까 겁니다. 시청자들이 그대로 들어와서 시청자들이 계속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은 KBS 스타일 하시고 저는 요즘에 뜨는 MBC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네. 도대체 제보를 주십시오. 뭐가 악의적인 건지 이렇게 저 멘트가 저는 약간 MBC 양아치스럽기도 스타일로 하네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그렇게 가져가십니까? 나는 뜨는 MBC로 가. 시사부로님. 그래서 제가 오늘 슬리퍼 신고 왔거든요. 야, 이분 대단하시네. 그 슬리퍼가 대통령실 매점에서 팔고 있는 거래요.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사진을 딱 공개를 했는데 네. 모 사진 기자가 네네. 거의 엿먹으라고 공개한 것 같아요. 봤더니 삼선 슬리퍼 신은 사람들이 군대 다 또 있어. 있더라고. MBC 말고도. 아마 출근할 때는 신발 신고 갔다가 그렇지. 거기서 갈아 신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다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니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슬리퍼 신고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많잖아요. 내 말이 그거 갖고 왜 갑자기 김행처럼 콘텐츠 없는 분이 김행. 네. 그분은 콘텐츠가 없이 애교만 좀 장착한 분이거든요. 애교요. 네. 그런 스타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전혀 좋아하지 않는데 특히 그 보수 쪽의 어르신들이라고 하는 분이 네네네네. 그런 분을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보수의 김태희다고 네네. 그렇게 별명을 붙여줬대요. 김태희가 고소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노안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노안이. 이 어르신들이 노안이 오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뭐 김태인지 김타인지 구분이 안 근데 되는 그 거죠. 얘기를 네. 본인이 하고 다니세요. 네네네. 그러셨던 분이에요. 근데 두 분은 양쪽으로 앉히니까 이게 약간 그 웸블던 테니스 보는 느낌이 드네요. 똑딱똑딱 이렇게 고개가 계속 왔다 아니 갔다. 나는 이 순간에 갑자기 이 작가가 네. 경처럼 보였어요. 아. 도리도리. 제가 이렇게 계속 완전히 이렇게 도리도리. 도리도리 이렇게 하고 하니까 있었어요. 예. 마음껏 저를 뭐 뜯어 갈기십시오. 뭐 괜찮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뭐 멘트에 지금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이제 청장님 예. 이제 그래도 하나하나씩 좀 저희가 네네. 시작을 좀 하나 해봐야 할 텐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좀 웃긴 사람이 욱자 들어가서 제일 웃긴 사람이 최욱. 네. 그 다음에 웃긴 사람이 이제 남욱입니다. 예, 이렇게 웃긴 건 처음 봤어요. 준비했네 이거. 나 오면서 계속 생각했어. 욱으로 뭘 웃게 하나. 근데 이 남욱이 나오자마자 뭐 예상대로 아주 뭐 별의별 소리 다 하고 다닙니다. 그죠? 뭐 이번에 천화동인 1호 이재명 측 지분이라 들어.
그동안 겁나서 말 못했다. 사실은 너무 그 예상했던 네.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네. 새롭지는 전혀 않고요. 네. 아마 이런 시나리오를 누가 작성한 사람이 뒤에 있다. 아마 검찰에도 작가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작가? 저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검찰에서 이런 그 계획을 다 가지고 뭔가 가지고 했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김성수 TV에서 맞습니다. 예. 그 남욱 그다음에 남욱이 아니죠. 정영학이 김만배 유동규의 그 녹취록에 이어가지고 김만배와 정영학의 녹취록을 또 네네. 두 개를 한관영 녹취록. 한관영 예. 녹취록을 깠는데 지난 일요일 가장 핫한 네, 프로그램이었죠. 맞습니다. 우리가. 예.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이게 남욱이는 그걸 받아가지고 유동규한테 줄지 안 줄지를 지금 생각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해 있고 그 어디에도 지금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요. 이야기인데 그 갑자기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들어라고 전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 한관영 그 녹취록을 어제 우리가 다 분석해 드렸는데 네네. 거기서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화동행 1호가 네 거란 걸 직원들이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네. 전화 통화를 하면서 네. 그런다니까. 네. 그리고 정영한테도 이 얘기를 해요. 오. 쟤는 죽어. 맞아. 저거 우리 회사 직원들도 다 알아. 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런데 도대체 갑자기 거기서 이재명 지분이라는 게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서 튀어나온지 모르겠어요. 노래방 이거. 녹취록에도 나와요. 노래방 녹취록에도 유동규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유동규가 돌려 유동규가 막 화를 내요. 누가 그걸 얘기했냐고. 그 안에서 이야기 안 했으면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그래놓고선 자기는 나는 사공을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사공을 많이 만들어서 280억을 갖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네네. 형 이러면 댓글이 누구 성대모사를 윤석열 하나요? 대통령 거기 계셨어 이러니까요. 예, 꼭 예. 유동규라고 말씀. 어쨌든 예. 그 정영학 녹취 파일 최소한 저희 둘이 확인한 네 맞습니다. 예. 두 개 버전에서 다 음. 유동규 거라는 게 아주 그냥 명토바가 나오고요. 네네. 그다음에 남욱은 언론 인터뷰 할 때도 이재명 도지사하고 제가 알고 있는 한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그때 처음에 수사받을 때입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안에 그 지난 2021년 그 뭐예요 검찰 진술서 네. 검찰 진술서에도 나와요. 그럼요. 1호는 유동규 걸로 알고 유동규다. 있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지금 두 번째 검찰이잖아요. 최초의 검찰은 김태훈 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서울 지금 특수사부 그 부패 반부패 사부에서 했을 때 그 네. 수사팀들하고 지금 현재 엄희준 강백신이라는 그 수사팀하고는 완전 다른 수사팀이잖아요. 네네네. 지금 바뀐 수사팀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갑자기 이거 말을 바꾸는 거예요.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제보자 X가 그 네. 구치소에 목격한 내용 자체가 남욱을 검찰이 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황 증거들이 많이 목격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식사를 구치소에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검찰청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나온다든가. 그리고 특히 이제 제보자 X가 문제 제기했던 건 정영학하고 남욱하고 뭐 김만배하고 이 세 사람들의 출정 기록이 혹시 그 겹치는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분명히 예전에 이제 한명숙 사건에서도 우리가 목격한 것처럼 네네. 검찰이 죄수들을 동원해서 진술을 작가처럼 써주고 그걸 계속해서 연습시켰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요 내용도 보면 이재명인 것처럼 말하지만 정확하게 법적으로 이재명 측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유동규가 그 실소유자다라고 했었을 때 유동규를 우리는 이재명 측이다라고 지칭한 거다라고 뭐 빠져나갈 구멍들을 만들어 놓은 나중에 거라서 도망갈 그렇죠. 이게 법기술자들의 어떤 기술이 들어간 걸로 보여요. 이 남욱이가 법기술자예요. 네, 실제 그렇죠. 남욱은 네네네. 변호사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남욱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상당히 그 안에 숨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 측 지분이라까지 측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다음 들어라는 말을 하고 네네. 한 번 더 꼬네요. 그 들어라는 거는 전언이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이건 원래 법적으로도 아무런 그 쓸모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닙니다. 지금 어. 언론 앞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렇죠. 재판 가서는 또 달라집니다. 위증죄가 들어가게 되면은 더 커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절대로 저렇게 말 못할 거고요. 참고로 지금 현재 대장동 수사를 하고 있는 분들 면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형곤 제4차장 검사 이 사람이 5월 18일 날 임명된 사람인데요. 박영수 특검단에 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럼 얘기 끝난 거예요. 그렇죠. 박영수 특검단에 있으면은 박영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파견 나왔구나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국 수사 아주 조리돌림했던 사람이 바로 이 고영곤이죠. 그다음에 반부패 수사 일부 그 바로 밑에서 어미준이 6월 28일에 임명이 됐어요. 이 어미준이 그 윤석열 최후의 6인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윤석열 사단에 남아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한명숙 그 전 총리를 모해 위증 모해 모해 위증했던 위증, 그 그 건으로 유명한. 날아갈 뻔했는데 이문정 검사가 진짜 거의 마지막 칼을 딱 치려고 하는데 손을 딱 잡아갖고 윤석열이 살려준 사람 예. 이 사람이죠. 그리고 반부패 수사 2부의 부장검사 김영철도 6월 28일에 같이 임명이 됐는데 이 사람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정근 뇌물수수 의혹을 다 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에서 김건희 전부 다 불송치 네네. 이렇게 한 사람이고, 한동훈하고 대학 동기네요. 어. 자, 그리고 역시 박영수 특검단에 있었고요. 반부패 수사 3부의 부장검사 강백신 역시 같이 6월 28일에 임명이 됩니다. 6월 28일에 여기에 임명된 인간 셋이서 새쌍둥이처럼 이러고 있는데요. 역시 여기도 박영수 특검단 출신이고 울산시장 선거 고래고기 사건을 소설을 썼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이런 이미 계획이 돼 있었다라고까지 봐야 될 정도로 상당히 잘 짜져진 그런 팀들이다, 이렇게 네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유튜브 이야기를 좀 나눠야 하는데 그래도 좀 현재 시국을 좀 논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그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제가 웃긴 인스타가 하나 있습니다. 네. 언제나 저에게 웃음벨 같은 존재가 있죠. 네. 김세희가 네. 본인의 인스타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김용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세용 부장판사. 대원외고 내 동기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라고. 김세희가 김세용 판사가 자기 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네. 김세용의 판결을 알겠죠. 아주 감사합니다, 김세희 씨. 자기 졸업 앨범 사진까지 예. 떡하니 올려놨습니다. 아, 그 대원외고. 김세희 씨가 그럼 대원외고 나왔어요? 예, 뭐 그렇게 자기가 뭐 얘기 썼으니까 그렇게 안 보이는데? 또 뭐 모르지. 외고 나왔으면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또 영어 좀 영어 써. 좀 해야 되는데. 거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사실은 대원외고만 해도 네. 뭐 워낙 뭐 돈으로 발라갖고 들어갔다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때까지. 그래요? 거기도.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캠브리지 6주 어학연수보다 훨씬 영어를 잘하시는. 6 weeks 예, language 6 weeks. training. 김세희 씨는 MBC도 아버지가 길 닦아줘서 들어갔다 그러죠. 아버지가 그래요? MBC 사장이었어요. 그때. 아 형님 이건 어디서 전원을 들어. 들었어요. 그렇죠. 전원을 들어야 합니다. 예. 어디 측에서 네. 그렇죠. 예. 그래야 잘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 이제 유튜브 세상을 좀 얘기를 해봐야 할 텐데 그래도 기준점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무작정 저희가 네. 모든 유튜브를 다룰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왜 보면은 플레이보드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유튜브를 플랫폼이고. 전반적으로 좀 알 수 있게 정리해 놓은 사이트가 있는데 저희가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인기 있었던 채널들을 이제 섹션별로 좀 나눠봤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전체 인기 순위 1위부터 5위까지를 보시면은 이제 뿅아리 언니 예, 1위가 조회수가 뭐 이거 뭐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네요. 김프로 그다음에 MBC 뉴스가 3위네요. 4위가 승빈이, 5위가 YTN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 인기 순위 1, 2, 3, 4, 5위입니다. 지난주. 한 주 여기서 동안. 이제 주목할 만한 게 네. 국익을 해치고 네. 동맹과 그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언론이 네. 3위. 지금. 어. 그리고 밑보여 가지고 네. 정부에 밑보여 가지고 그 한전과 등등이 그렇지. 지분을 팔겠다는 언론이 5위. 5위네요. 그러네요. 근데 병아리 언니는 뭐 하는 채널이에요? 병아리 언니는 주로 이 이거 정말 뭐야? 독특한 말투와 그리고 네. 또 아주 귀염성 있는 외모를 갖고 있는 언니가 어허. 계속 여러 가지 그 뭐 방송 그 뭐 소통도 하고 아. 또 뭐 나가서 DJ 뭐 뭐도 하고 같이. 예, 그런 예. 형태의 방송입니다. 이 김프로는 이제 남매가 같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이거는 예. 그럼 지금 MBC하고 YTN이 그 삼위, 오위로 상위권에 네, 이렇게 맞습니다. 올라왔다는 것은 네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예. 그렇죠.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전체 순위였고요. 이제 뉴스 정치로 이제 한 주간 정치 순위를 보면은 1위가 MBC, 2위가 YTN, 뭐 그다음에 JTBC, 채널 A, KBS가 1, 2, 3, 4,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BS는 상당히 부끄럽겠네요. 그러니까 KBS는 뭐 19만 정도 좋아요가 있었고요. 한 주 동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MBC가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입니다. 지금 예, 압도적입니다. 1위가. 근데 2위 YTN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채널을 돌리잖아요. 그렇죠, 24 그거에 시간 비해서는 다른 채널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라고 봐야 되지 아, 않을까요?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시네요, 네. 진짜. 그런데 뭐 어차피 유튜브는 다 다른 데도 24시간 돌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뉴스 채널이니까 그래도. 예, 네. 뭐 YTN이 음. 그 뭐 결국 자기네들이 그냥 그 케이블 채널 안에서 하는 그런 패턴하고 또 유튜브 패턴이 좀 다르거든요. 네네네. YTN 같은 경우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거는 돌발 영상 뭐 이렇게 맞아요. 사실은 정부를 이제 애둘러서 까는 그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JTBC나 채널A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널A 같은 경우도 채널A는 아마 이직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은 이렇게 좀 뭐가 좀 그 우스꽝스럽다든가 네네네. 뭐 좀 핫하다든가 그런 식의 그 순위가 올라가는. 이슈들에 맞춰 네네. 갖고 올라가는 건데 그런데 MBC 같은 경우가 아주 압도적으로 지금 많은 거죠. 그 사람들이 그만큼 MBC에 힘을 좀 실어주고 MBC가 좀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MBC를 좋아하시는 우리 진보 진영의 네. 그 시민들이 집에 TV가 없을 수 있어요. 아, 이분 대단하신데. 그래서 맞아요. 보통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렇죠. 뭐 TV를 시청하면서 뉴스를 보는 경우도 좀 드물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유튜브 환경을 소비를 하는 그 민주 진영이 좀 더 많이 소비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컴퓨터나 뭐 모바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마 더 조회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일리 있는 싶습니다. 지적입니다. 솔직히 KBS가 이전 그 한 5년 전만 해도요 유튜브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안 봤어요. 그러니까 그 맞아요. 저 좀 약간 그 우익 쪽의 사장들이 잡았잖아요. 네. 그런데도 자기네들은 시청료를 받아야 된다고. 맞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가지고 경시한 예.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사실. 제가 그때 KBS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분위기 잘 KBS는 압니다. 지금은 유튜브를 많이 하긴 해요. 다 그런데- 풀어요, 다 풀어.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KBS하고 MBC가 차이점은 MBC는 조금 더 선명성 있게 네. 좀 객관 뭐평 중간자 역할을 하겠다 이것이 네. 아니고 자기들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쪽이고 KBS는 비교적 이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는 노력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네. KBS에서 인기 있는 프로가 3개예요. 대들기, 최경영의 시사 시사. 오도독, 그다음에 홍사원의 경제 예. 읽기. 네. 2개는 라디오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골 때려요. KBS에서 그렇게 공들여 만드는 시사 그 탐사 프로그램, 시사 직격 뭐 이런 것들보다도 오히려 그런 라디오 쪽. 프로그램이나 또 대들기는 진짜 네. 라디오도 아니고 그렇죠. KBS 젊은 기자들이 앉아가지고 그 수다 떨 남는 그 방에서 이렇게 처음에 비하인드 했던 스토리 거. 같은 거 막 읽어주고. 근데 뭐 그러는 그게 건데.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네. 예, 참고로 그 기획한 사람도 제가 다 알기 때문에 네. 제가 또 KBS 라디오에 13년간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근데 왜 그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왜 있는 거죠? 저는? 여기 늘 붙잡혀 있어요, 제가. 이해할 수가 예, 없네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돈으로 넘어갑니다. 네.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슈퍼챗이죠. 전체 슈퍼챗 순위를 먼저 보겠습니다. 전체입니다. 수아진 안상수 씨,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파초 이런 노래로 유명하신 우리 또 그분의 채널이 이제 1위, 2위가 이동영 TV. 이동영 TV가 2위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500회 특집 아닙니까? 그렇죠. 또 형님이 출연하셨고. 그렇죠. 예. 그때 아, 그때 실시간 동접자가 막 2,000명, 3,000명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보세요? 이게 그래서 아니 이동영 그 얘기는 TV가 사실이잖아요. 그 이동영 TV가 1위를 할 수 있었겠군요. 근데 네. 그때 슈퍼챗은 많이 들어왔나요? 엄청 들어왔죠. 많이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그건 진짜 인정하는 거고요. 이제 3위가 시사 타파. 이투더 종투더 원. 예. 그다음에 4위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우익 보수 쪽이죠. EQ 채널. 보수 쪽이지만 여기는 이재명 찐지지자.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윤석열을 엄청 깝니다. 이쪽도. 심지어는 요즘에 그 EQ 채널에서 그 가장 재미있는 그런 코너가 네네. 천공 얼굴을 띄워놓고 어허, 천공 그렇습니까? 성대모사를 합니다. 그래요. 너무 재밌어요. 저도 빨리 연습해가지고. 그럼 지금 이제 변희재 씨하가 비슷한 그런 역할인가요? 변희재도 더 세요. 여기는 무조건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은. 예. 그래서 요즘에 민주당도 지지해요. 심지어는. 그래요? 민주당도 지지합니다. 민주당 말 좀 잘 들어 좀 제발. 이게 형 채널이 이재명 말 좀 아니었는데. 들으란 말이야. 이러고 이런 있는 채널이 아니었는데.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는데 EQ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래 최근에는 이제 이재명 지지를 하고 네. 윤석열을 뭐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데 네. 사실은 그 전부터 네. 진보 진영에 훨씬 더 강한 목소리를 내고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진보 진영의 우리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저쪽 진영의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해주면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그러기에 앞서서 예를 들면 성수대로 TV 같은 그런 좋은 채널이 있으면 더 거기를 먼저 응원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EQ 채널이 됐든 변희재가 됐든 이렇게 또 응원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내세울 만한 채널이 지금 시사타파라는 거야.
좀 야 이동형 TV 빼놓고는 시사타파라는 거야 이게 너무 참 바로 비애스럽지 넘어가죠. 않습니까? 그냥 예. 예, 바로 넘어가죠. 이 얘기는 자리를 별로 성수대로로 채웠으면 그러니까 좋겠네요. 성수대로가 3위에 올라가 있어야 하는데 야, 이게 근데 그 다음이 또 바로 넘어가고 싶은 내용이네요. 자, 패스. 뉴스 정치 슈퍼챗 순입니다. 정치권 예. 슈퍼챗 순이죠. 근데 이제 3위가 시사 언론 더 탐사가 슈퍼챗 순위 3위였습니다. 지난주. 시사타파 TV에 밀려요? 예. 감사가. 예. 지금 그러니까 액수로만 이제 밀렸네요. 지난주 한 주 동안. 근데 시사타파는 뭐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용 보니까 욕하는 것밖에 없던데. 코를 먹습니다. 코 먹는 묘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이제 서커스를 보면 입장료를 네. 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같은 시사타파에서. 걸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아, 입장료. 예. 근데 솔직히 입장료라기보다 저는 뭐 헌금 혹은 돈 돈세탁 그런 게 신도? 아닐까. 신도라는 그러니까 겁니까? 그 뭐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실제로 여기서 뭐 박모라고 하는 또 이 시사타파를 보고 자기도 유튜버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가지고 데뷔하시는 그런 아주머님이 계신데 예, 이분이 매 회마다 50만 원씩 맞습니다. 50만 원이 풀이죠. 50만 원이 풀이니까. 풀이니까 50만 원. 뻥. 네. 그렇게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분 말고도 꽤 10만 원 단위 이상으로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심스러운 그런 아이디들이 좀 있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네. 얼마나 되는지 그 사람 빼고 보면은 그게 더 정확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고정적으로 이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이제 헌금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고정적으로 내기 때문에 저희가 헌금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경쟁을 붙여요. 예. 경쟁을 붙여가지고 그야말로 정가훈이 정말 형님할 정도로 뭐 지금 나 오늘 제주도 가서 여행을 가야 되는데 여행 좀 가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부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예. 예, 인정합니다. 저는 계속 보고 있었어요. 네. 액수를. 예, 야 이거 어떻게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그냥 새치혀로 볼 수가 있나? 근데 야, 대단하다. 아까 그런 거라면 뭔가 지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요. 슈퍼챗을 그렇게 쏜다는 이야기는 구글에 한 40%가 가지 않나요? 예. 그럼 그 구글에 그만큼 갖다 바치면서 슈퍼챗 순위를 올릴 리는 없을 텐데. 아니죠. 이제 구글이 이렇게 되면 보호해줘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 네. 그 이 슈퍼챗 순위에 들어가는 그 채널들이 저번에도 그 저희가 다뤘었지만 네네. 굉장히 혐오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제재가 약하거든요. 음. 우리 쪽에서는 혐오 개새끼 요 정도만 나와도 바로 이거 노딱 붙었다 또. 이 붙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그런 게 아무 문제가 없어. 무슨 뭐 그렇죠. 저작권 위반도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막 틀어요. 심지어는 밤에 무슨 영화 한 편을 그냥 다 틀기도 해요. 우리는 영화 가다가 한 5분이면은 방송이 폭파돼 버리거든요. 안 된다니까. 한 시간 내내 다 보게. 네. 이런 것들이 이게 정말 AI로만 하는 것이냐는 그렇죠, 의구심이 나오게끔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슈퍼챗이 같이 쏟아지는 거를 같이 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네. 구글이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슈퍼챗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텝이나 네네. 그 관계자들이 바람잡이로 슈퍼챗을 쏴줘요. 맞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슈퍼챗이 안 나오는 타이밍이 네네.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 지인들한테 돈을 주고 네네. 상황 봐서 모니터하고 있다가 슈퍼챗 좀 쏴줘. 그러면 슈퍼챗도 이제 흐름을 타야 되거든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안 나오는 흐름에서 야 우리 이 슈퍼챗을 쓰면서 우리 응원해 줍시다 하면 이제 사람들이 또 독려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약간 슈퍼챗 마중물 같은 그렇죠, 그런 게 그렇죠. 있잖아요. 맞습니다. 한번 예. 터져줘야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시사부로님이 한번 쏘면서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 제가 자, 우리 녹화 방송이죠, 다행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돈 얘기는 또 뭐 앞으로 많이 할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뉴스 정치 라이브 얼마나 이제 라이브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동접. 예, 순위를 보면 딴지가 압도적으로 82,000명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오랜만에 1등한 겁니다. 오래간만에요. 이건 다스 베이다를 이야기하는 예,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저 TBS의 뉴스공장이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예. 동접으로 거의 네. 탑이었는데. 계속 이 탑을 찍고 있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오랜만에 딴지에서 1등을 했네요. 근데 이번에 화제가 좀 되는 그 게스트가 좀 있었나 보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솔직히. 지금 현재 아농구 TV 구독자가 몇 명이죠? 35,000명이요. 근데 실시간을 82,000명이 본다고요? 네. 이 중에 35,000이 저희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전직 네. 전직 그리고 승리를. 예. 이제 채널A 뉴스, 조선일보에 보다 시민 언론 더 탐사가 동접자가 더 많았었는데 네. 최근 일주일에는 조금 부진했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런지 참 좀 아쉽기도 한데 또 네. 어차피 매번 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니까. 근데 예. 여기서 채널 A하고 조선일보는 뭐 어차피 보수들이 주로 꽉 잡고 있죠. 보는 거고. 거기는. 여기서 이재명 그 정진상 구속 그것 때문에 지금 3, 4위로 올라간 거예요. 아주
집요하게 이재명에 대한 음해하는 그런 가짜 뉴스들을 계속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재명을 까면 올라갑니다. 예. 동접이. 그럼 요거는 저 다음에 한번 보면서 또 맞습니다. 볼수 있는 그런 매주 어차피 저희가 또 볼 거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구독자가 급상승하는 또 채널이 있을 거 아닙니까? MBC. 그걸 보면 또 MBC입니다. 아 이거 좀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네. MBC는 탄압 받으면 만하네. 받을수록 그렇죠. 더 구독자 수는 늘어나고 있다. 신규 구독자가 거의 3만 명 이상이 늘어난 걸로 한 주간에. 한 주에. 예, 한 주에요. 최근에 그 MBC 사태 이후에 네. 화장실에서 맨날 웃고 계시는 분이 있대요. 누구요? MBC 박성재 사장님이라고. 내년 2월에 그 연임이 결정이 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이 분위기로 가면 내부에서 또, 좋죠. 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 화장실에서 계속 웃고 계시다라고 네. 하는 풍문이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또 스트레이트가에서 뭐 하나 터뜨렸잖아요. 천공. 천공. 네, 천공에 대한 연일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스트레이트. 열일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PD 수첩도 그렇고 정말 요즘에 열심히 탐사 하고 보도 있죠. 중에서 지상파 중에서는 최고. 유튜브에서는 성수대로가 최고고요. 탐사보도로. 그렇죠. 아니 일요일 채널이 저는 정말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대장동 일타 강사가 솔직히 성수대로 아닙니까? 일요일. 이제는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진짜 저는 예. 사회생활 잘하시네요. 끝나면 살살 겨야지. 근데 KBS에서 왜 나오셨어? 끝나면 살살 겨야지. 이렇게 사회성이 좋은데.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눈여겨볼 게 뭐 YTN을 그렇다 치고 세 번째 이제 4시 10분이라는 채널인데 이야. 이거는 저희가 이제 조금 이따가 또 다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게 보면 15,000명이 확 올랐어요. 네네. 이거 잠깐만 청장님 혹시 4시 10분이 무슨 아니, 지금 안 그래도 궁금해서 네.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4시 10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10분은 일단 빼고요. 예. 4시가 그 4시입니다. 아, 네, 4시 그 4시예요. 예전에 개그 프로에서 맞습니다. 4시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이 개그맨이 그 맞아요. 10분은 그냥 시간 10분 이야기인가요? 뭐 그런 느낌도 있을 거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조금씩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급 상승한 채널들이 있으니까 급 하락한 채널들도 저희가 한번 봐야겠죠. 네. 자, 1위는 양꾼 TV라고 하는데 이게 모르겠고요. 하여튼 사막여우는 제가 알지만 오늘 좀 주제상 시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넘어가고 그래도 주목해야 갈게 구 열린공감 TV 예, 많이 빠지고 열린공감 있다는 TV가 박수. 박수를 취합니까? 아이고. 그다음에 예. KNL 강용석 강용석 나이트 라이브. 근데- 예, 이것도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박수. 열린 공감 TV는 1000명밖에 안 빠지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상으로 주당. 빠졌으니까 전부 다 1,000으로 1000 잡은 이상. 거예요. 예. 아, 1000 예, 이상. 예. 근데 아니 1000 이상 다니고 만 단위로 빠져야 되는 그런 채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73만 명으로는 찍혀 있습니다. 페이지에. 구 열린공감 TV의 컨텐츠들 계속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 그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검찰은 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렇죠. 한동훈은 끝까지 가지 않았다고 어떻게 봤는지 가본 적도 없는 분이 한동훈은 없었다. 예. 청담동 그 룸바에 한동훈은 없었다. 윤석열은 모르고 한동훈은 없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사회생활 잘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제 플레이보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방송들을 유튜브 전체 방송들의 어떤 등락이나 인기 있는 채널 혹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싹 살펴봤고요. 매주 이런 식으로 한번 중요한 또 채널들은 저희들이 컨텐츠를 좀 가져와서 그렇죠. 또 이야기를 또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개하는 정도였으니까요. 예. 혹시 뭐 관심 가는 채널이 좀 있었나요? 혹시 뿅아리 언니 총장님은? 아, 그 병아리 언니가 궁금하긴 해요. 이렇게 올려주면 네. 아 어떤 사람 많이 그치. 보는 채널이니까 네, 어떤 병아리 언니. 채널인가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일이 그렇죠, 생길 그렇죠.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집에 가셔갖고 이제 총장님 바로 뿅아리 언니 구독하시고 네, 그거 보시기 빠져줍니다 바랍니다. 이제. 예. 네. 좋아요가 근데 2,900. 은근히 재미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병아리 집. 오. 근데 저는 이거 그 뭐지 김해꼬마 TV가 빠져 있어요. 김해꼬마 TV요. 아 원래는 있었는데 저희가 예. 모든 그 순위를 다룰 수가 없어서 제가 그건 뺐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주간 단위에서는 그렇죠, 활약을 그렇죠. 못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럼 최근에 뭐 방송 안 했나? 예. 김해꼬마? 일간 단위로는 1위를 찍은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아. 보긴 봤는데 그건 뺐어요 일부러. 웬만하면 주간 단위로 저희가 다뤄야 하기 근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혐오 프로그램으로 그때 예. 돌아갔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건 한 번 정도 소개하고 그렇죠, 그렇죠. 혐오 네. 프로그램을 우리가 소개할 필요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또 주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네. 또 다루면 되니까요. 자 이제 바로바로 또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제가 이제 제가 좀 가져왔는데 꽃미남대 시사타파입니다. 예. 지금 꽃미남 이게 발음이 꽃민 꽃미남 맞아요. 예. 꽃자가 꽃자가 예, 꽂힌다 할 때 꽃자잖아요. 예, 그래도 예. 다 그 대표원 법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발음이 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꽃미남으로. 예, 꽃미남 아유,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미음이 앞에 영향을 그렇죠, 줘서 그렇죠. 꽃미남이라고. 아, 그럼 아나운서랑 방송하세요. 아, 너무 어렵잖아요. 예, 예. 이 정도는 저 네, 중학교 때 다 배우는 건데. 알겠습니다. 지가 어렵다 그래놓고는 계속 가르쳐 주니까 왜 그러냐는 거. 꽃미남 야, 이렇게 형한테 발음하시면 지가가 뭐야? 뻥이래 그래도. 네가보단 낫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이 진짜. 자, 꽃미남 대 예, 시사타파입니다. 말이 막히면은 네. 꼭 나이 탓. 예, 나이 지난 따지고 목요일 있어요. 김해인 줄 알았네. 17일에 이종원 시사타파 이제 유튜버가 됐죠. 예. 예, 전 개국본 대표가 이 그 촛불장터를 홍보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꽃미남 그 분이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게 배임이다라고 방송에서요. 근데 그 배임이라고 주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개국본 직원들이 촛불장터 홈페이지를 만들어줬다. 근데 이게 이 부분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 꽃미남의 주장이 맞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촛불 장터는 제 3자고 네. 그 개국본의 직원이 개국본의 일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거를 그 이종원도 아닌 제 3자의 그 촛불 장터라는 홈페이지를 작성하는데 네. 동원됐다면은 일종의 배임이 될 수 있죠. 오. 요거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요런 형태를 저희 성수마트라고 네네네. 거기도 운영하시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대마시안 몰이라고 하는 네네. 그런 그 큰 전문 장터가 있고 예. 그 전문 장터에 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문을 만들어서 성수마트로 들어가서 그 대마시안 몰로 들어가게끔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독자적인 URL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URL도 그 바로 딱 뜰 때부터 대마시안이 뜨면은 뭐 성수마트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없으니까 성수마트라고 다 이게 붙어 있는 그렇죠, 그렇죠. 뭐 붙어 있는 만들어야 그런 페이지를 만들어야 돼요. 하니까. 예, 예. 그 만드는 것까지 다 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대마시안에서 웬만한 건 했지만 URL하고 그리고 또 기본 이미지, 네네. 성수마트 로고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작업해서 보냈어요. 어. 그러면 그 작업은 당연히 그 정도는 최소야 최소 이게. 그리고 어떤 데는 심지어 그 앞에 대문 페이지 전체를 갖다 다 만들어 달라고 하는 데도 그래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마트를 갖다 여는 사람들이 네.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불문율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 시사타파에서도 촛불 장터를 만들었다. 그럼 최소한 URL 만들고 URL에 기본 이미지 붙여서 문을 만들어 주는 거. 이 정도는 개국본에는 직원이 하나, 그러니까 시사타파에는 직원이 하나도 없으니까, 혼자 개국본의 하니까. 직원들이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네. 촛불 장터라는 곳은 다른 업체인데 네네. 시사타파가 거기서 수익을 얻잖아요. 그렇죠. 수익을 얻는데 그 홈페이지를 그쪽에서 만들었다면 지금 같이 문제가 없고 네. 근데 개국본 직원들이 가가지고 그걸 했다. 그거는 배임 문제가 개국본에 대한 배임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이제 이종원 씨가 나중에 이제 본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수입을 받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촛불장터를 통해서. 이건 이제 각자의 다 주장이기 때문에 아니, 저희는 그건 그대로 통장 까면 돼요. 예, 저희가 그대로 옮겨드려야 하는 거니까요. 근데 수익을 하나도 예, 없다고 하더라도 예. 개국본이 개국본 직원들은 그 촛불 그 장터에 가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촛불 장터라는 곳에다 이익을 준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네. 그 자체로가 이미 배임이 성립된 심지어 지금 개국본 출연자의 홈쇼핑 광고 멘트까지 써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제 꽃미남의 주장입니다. 이건 그렇죠? 배임이죠.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한번 하나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제 모든 컨텐츠에서 이렇게 시사타파의 이슈들을 계속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네. 우리 자체 프로그램 내에서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주 지금 보면은 시사타파 이종원 씨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음. 이제 그 컨텐츠 자체가 계속 겹치는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배임이고 통장을 깔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번마다 같은 얘기들을 우리 프로그램도 아까도 이제 우리 혐오 콘텐츠를 가능하면 소개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혐오 콘텐츠로 이거를 그 지정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시사타파를. 맞습니다. 예, 근데 그렇죠. 지금 최근의 경향을 보면 시사타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네네. 그거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그것도 않을까 좋은 싶습니다. 지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발제의 핵심 포인트는 꽃미남이라고 하는 곳과 그렇죠. 시사타파라고 하는 곳이 네. 동시간대에 같이 방송을 하면서 네. 서로가 티격태격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디스전 보여서 비슷하게, 예. 일종의 심판 그 일종의 문화 현상 그런 현상인 것처럼 유튜브 안에 있는 그 이야기거리로 이렇게 그렇죠. 발제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진짜 저도
사실은 이 둘이 방송하는 거 솔직히 시사타파는 들어가면 그냥 제 욕만 하니까 그래서 이게 되도록 안 들어가지만 꽃미남은 들어가서 가끔 네. 어떤 그 방송들을 이종원이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네. 친절하게 한 군데만 들어가면 다 두 개를 다 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들어가서 보니까 최근 들어서 새로운 의혹으로 이 촛불장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이거는 좀 투명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이런 형태의 수익 모델이 특히나 시사 그러니까 민주 진보 진영 유튜버들한테 굉장히 주요한 모델이에요. 그렇죠. 지금 더 탐사도 대마시안 몰에서 이걸 붙이고 있고 네. 고발 뉴스도 이걸 붙이고 있고 저도 붙이고 있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형태의 마케팅을 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케팅을 할 때 뭐 배임이나 횡령의 여지가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개국본이라고 하는 시민단체 이름으로 장터는 열어놓고 실제로 그 통장의 수익이 개인 채널 유튜버 채널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이 되면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미리미리 그 예방 주사를 맞아 놓자는 측면에서 네, 한번 네. 다룰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제 말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튜브의 이 수익 창출 구조가 네. 사실은 일반 독자들은 사실은 전혀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의 저런 방식으로 수익이 창출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좀 알 수 있을 거에선 도움이 될 것 같고 예. 또 그 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들의 수익 모델의 한 그 사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유튜버들은 사실 문제될 게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개국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사타파하고 한 명의 진행자가 두 가지의 자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개국본의 직원들을 만드는데 활용을 했다든가 네, 네. 아니면 뭐 개국본 사이트를 통해 갖고 이 쇼핑몰을 홍보했다든가. 근데 뭐 홍보비를 개국본 쪽에 지불하지 않았으면 그것도 어쨌든 배임이 가능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배임의 문제들은 분명히 여지가 좀 있지만 하지만 이게 전체 뭐 유튜버들이랑 관련 있는 문제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배임의 여지가 있다 정도로 언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좋습니다.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언급을 계속 하면서 저희들도 빌드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네. 조금씩 하나하나씩 밟아가는 거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걸 발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사타파 그러니까 개국본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배임과 횡령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민단체에서 네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구나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때 이걸 하나 저희들이 아는고 TV에서 좀 많이 알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김성수 평론가가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수익 모델에서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좀 말씀을 드려서 바로 잡고자 하는 의도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은 빨리 싸움을 멈추시든지 아니면 더 싸우시든지 그거는 뭐 계속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근데 계속- 제가 이제 그 방송 보면서 약간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꽃미남 방송을 보다 보니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요거를 발제를 하신다 해갖고 이제 네네네네네. 요 콘텐츠를 봤는데 제가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뭐냐면 본인이 방송을 하는 중에 검색을 하시면서 정보를 습득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채팅창에 시청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것좀 그거면은 있죠. 이겁니다라고 방송을 내용을 어. 사실은 이 채팅창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그렇죠, 진행자도 그냥 하나의 정보를 얻은 상태에서 네네.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방송 진행하는 요소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로 보였었습니다. 저한테. 네네. 예, 맞습니다. 그럴 때 사실관계 확인 안 된 그렇죠. 얘기를 위험할 할 수도 수가 있는 있습니다. 거죠. 그런 부분은 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주의를 해야 하고요. 사실. 자, 그러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다른 데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종원 씨가 이제 심층 분석이라고 해서 저녁마다 이제 심야에 요즘은 이제 시간대가 좀 약간씩 바뀌긴 합니다만 그 방송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11월 15일 그 방송을 보면서 한 내용을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이거는 좀 발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저작권상 이제 저희들은 영상을 틀어드리면 좋은데 저작권상 저희가 영상을 다 틀어드리지 못하니까 간단하게 그 부분의 멘트 이종원 씨의 멘트를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 의원 내각제를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 의원 내각제는 우리나라에서 절대 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없어지면 의원 내각제를 하든지 대통령제를 하든지 상관이 없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부패한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믿을 수 없는 집단으로 여겼는데 그런 집단에게 권력을 준다. 그래서 국민 대부분이 대통령제를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의원 내각제 꼼수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원 집정부제예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국민의힘 없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정권 잡아서 강력한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분권형 대통령제란 말로 포장하죠.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있으니까 절대로 의원내각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국힘을 괴멸시킬 생각을 해야 하는데 당을 더 쪼개자고 이야기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럼 더 누가 좋아합니까? 제발 이해하죠.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당을 만들어서 표를 분산시키면 가장 좋아하는 건 국힘입니다. 이분은 지금 그 기본적으로 사회 공부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다 읽을 예, 필요가 다 있을까요? 이거 이렇게 그래도 정확한 팩트는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요. 예. 의원 내각제하고 이원 집정부제도 구분을 네. 못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게 예. 저도 들으면서 이해가 안 그리고 돼서 그 분권형 대통령제하고 이원 집정부제 다른 거거든요. 이거 다 이해를 막 뒤섞어서 막 얘기를 해버리시면 이거는 네네.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죠. 참고로 제가 이게 노동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짧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네. 이게 한 5분에 가까운 짧게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거는 의원들이 네. 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음. 그 의회의 그 수장에게 네. 의회의 수장에게 결과적으로는 그 내각의 총수 자리를 갖다 그렇죠, 주는 그렇죠. 그런 네. 형태가 의원 내각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장점도 있어요. 음. 왜냐하면은 그 총수가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할 때 뭐 그렇게 의원들이 하면 또 그렇죠. 총리를 바꾼다든가 그렇죠. 해서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정말 막강하게 수행할 수 있고 또 총리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지지는 있는데 의원들이 하여튼 지랄 같아. 그러면 의회를 해산시켜서 네네. 국민들이 직접 대표를 다시 뽑게끔 할 수도 있어요. 어허.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쉽게 말하면 의원 내각제는 지금 왕정 국가들이잖아요. 그렇죠. 일본처럼 일본이 왕이 그렇죠. 있고 일왕이 그다음에 있으니까. 이제 그 의원들이 의원 내각제를 지금 하고 있죠. 그다음에 영국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 의원들이 실질적인 그 정부를 구성해서 예. 책임을 지고 정부를 운영하고 네. 왕은 이제 상징적인 존재로서 이제 존재하는 것이고요. 네. 그게 이제 의원 내각제고 지금 이원 집정부제라고 보통 하는 경우는 이제 대통령 중심제와 그 의원들을 내각으로 이제 엮는 경우에 네네. 이원 집정부제라고 하죠.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사람 그 섞어서 얘기하는 막 막 섞어가지고 섞어서 이야기하고 예. 있고, 예. 그런데 또 분권형이라고 그 내각 이원 집정부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말로 네, 포장하죠. 전혀 달라요. 네. 그것도 완전히 뭐 다른 거죠.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는 거는 뭐 국무총리한테 권력을 갖다가 일임하거나 일부 권력을 혹은 뭐 부통령한테 일부 권력을 일임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 나눠서 다른 사람들이 그 대통령 권한 중에 일부를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분권형 대통령제예요. 네. 지금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시도를 했다가 그 뭐 완벽한 건 아니었지만 한번 시도를 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이해찬 총리를 총리로 책임 해놓고 총리. 책임 총리제라고 맞습니다. 해서 예. 그때 뭐 인사도 총리가 실질적인 총리는 뭐 장관을 추천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형식적인 추천이고요. 실질적으로는 다 대통령이 만들어주는 그렇죠. 거 자기 이름으로 추천만 하는 거죠.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이승훈 작가님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 게 저도 이제 이거 안 받을 거야, 칭찬. 봤더니 이 양반이 밤에 심층 분석이라고 하면서 4시간 22분 33초를 방송을 했더라고요. 네. 아 그게 음악의 2시간이에요. 네, 뭐 어쨌든 근데 그걸 또 기다리셨다가 보셔야 되니까 아, 수고 봐야죠. 많이 하셨고 잠을 전혀 좌표를 못 찍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봤는데 네. 저는 지금 여기서 핵심은 의원 내각제하고 예. 그런 용어를 헷갈려하거나 잘못 쓴 거는 원래 그런 사람이기 네네. 때문에 너무 그거에 이제 매몰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중요한 건 게 뭐냐면 마지막 질문이에요, 사실.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괴멸될 때까지는 네. 민주당으로 똘똘 뭉쳐 그렇죠. 있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네. 그런데 뭐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상 의원 내각제를 하든 대통령제를 하든 간에 국민의힘이 없어질 수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없어질 때까지 무조건 민주당만 찍어야 된다. 이런 일당 얘기를 하고 독재가 되자는 있어요. 거예요. 그렇죠. 그래놓고는 공산당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창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관계자로서 네네. 이 뭐 가르침을 한번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이제 이 양반이 하는 말씀에 의하면 다음 총선에서도 민주당으로 똘똘 뭉쳐서 민주당에다가 몰표를 주자. 그렇지.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이 적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창당을 하거나 새로운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적이다. 이재명 네네. 등에 칼 꽂는 사람들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그 지지율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잘 나온 지지율이 민주당이 46.8%가 나왔어요. 49.1%까지 그리고 나온 데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뉴스토마토. 37.4%가 나왔습니다. 어. 자, 이럴 경우 이 수치를 갖고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이 수치를 갖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민주당이 네, 연동형에서 한석 얻습니다. 한석. 아, 그렇죠. 그러네요. 딱 한석. 그리고 나머지 그 혜택이 국민의힘하고요. 그렇죠. 정의당한테도 어허. 넘어갑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이 15석까지 얻을 수 있어요. 맞아요. 30석 중에서. 네네네. 정의당이 6석, 7석 얻게 되고요. 어. 근데 민주당은 46%의 지지율을 다 몰표를 받으면 네. 한석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창당을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한테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데 창당이 안 될 경우에 가장 큰 수혜자가 국민의힘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른 시뮬레이션으로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창당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네. 진보 진영의 신당이 하나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민주당의 46%의 지지율 중에 네. 20% 정도만 어떻게 받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15석의 국민의힘의 의석이 7석 쪽으로 줄어들어요. 맞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지역구가 아니라 비례대. 비례 중에 연동형 그렇죠. 30석짜리. 네. 그리고 진보 신당이 네. 대략적으로 15석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20%의 지지율이 진보 신당으로 오게 되면 네네. 민주당은 한 석을 잃지만 전체 범진보 진영은 14석이 더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석이 생기게 되고 병립형까지 하면은 18석짜리 신당이 창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물론 그 신당이 민주당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고서 따지는 거라고 하면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선거에서 신당이 없어야 되고 무조건 모든 표가 민주당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결국 수혜자는 국민의힘이나 네. 아니면 정의당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정의당은 우리 진보 진영의 시민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건강하던 정의당은 없어졌고 맞습니다. 사실은 너무 그 디테일에 매몰돼 갖고 좀 이상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민주당에게 도움이 됩니다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민주당한테 다 표를 줘야 된다라고 맞아요. 얘기하는 건 사실은 정말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사람이 이런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확언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 구도나 법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네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누굴 이득을 주려고 하냐면 그냥 국민의힘한테 이득을 상납하는 그런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예. 지금 그 쉽게 말하면 지난 총선 때 우리 그 열린민주당이라는 존재가 혼자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열린민주당이 그냥 있었으면 더불어시민당이 안 만들어졌으면 그렇죠. 열린민주당이 지금 이야기하는 저런 구도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더불어민주당이 그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걸 만들면서 위성정당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위성정당 만들어 엄청난 많은 사람들한테 뭐 꼼순이 뭐 그 위성정당이라는 걸로 해요. 얘기가 있었죠. 예. 있었잖아요. 예. 그래 요번에 이제 또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그 다당제 형태로 가야 된다. 얘기했고요, 그래 위성정당을 보니까. 안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 마당에서 지금 다른 군소 정당들이 그 민주 진영에서 나와지 않으면은 지금 이야기 분석한 대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그러니까요. 것은 정말 심각한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이종원 씨 방송을 들으면서 늘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마치 옷가게 사장님이 네. 우리 이쁜 옷은 우리 가게밖에 없어. 그러니까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다른 데 가봤자 다 똑같아. 아유 삼촌, 아유 왔어. 맞아. 아유 아유. 옷은 우리 거밖에 없어. 우리 뭐 공장 언니 뭐 우리 뭐 가게가 직거래하든 최고야. 직거래. 예, 이 얘기에만 매몰돼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다른 데 가면 시간 버려 돈 버려. 아유 다른 거 들을 필요 없어. 우리 가게만 와. 하니까 그 사람들 그 가게에서만 얘기만 듣고 아 그래 우린 이것만 찍을 거야. 이 옷만 살 거야 하니까 왠지 정확한 정보 없이만 이야기 듣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쪽 카페나 이런 데에서 댓글들을 보면은 아주 숭악한 음모가 있어요. 네. 실제로 걔네들 중에서 일부는 알거든요. 네. 알면서도 아, 동조하는 그래요? 인간들이 있어요. 그 인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법을 바꾸는 게 가장 좋지만 네. 법을 바꾸지 못한다면 예. 민주당으로 합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 그게 더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야, 법을 위험하다. 바꾸지 못하면 민주당으로 몰빵했을 때 민주당이 가장 큰 손해를 그럼 입게 되는 거고요. 민주 진영이 그다음에 있어요. 그렇죠. 민주 진보 진영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그 당을 만들면 우리가 만들어야지. 이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개국본이 또 당을 만들게 되면은 위성정당 논란을 또 일으키게 되는데 네네. 이재명 정치 사형 선고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을 거의 입벌거 수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짓들을 하자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민주당을 살리고 민주당으로 합치자 그러지만 여기는 민주당 죽이기 위한 특별 공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지금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본격적인 그런 그 총선의 논의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창당을 갖다 이렇게 한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지금 그런 누가 당을 만든다고 그런다. 저 당을 만들려고 하는 애들은 가짜 촛불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만큼 네. 무식한 마타도가 없다. 그거는 진짜 정말 자기네들이 살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치는 거는 반로에서 나와서 네. 어느 정도 뭐 이해는 안 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가짜 방송을 한다는 것은 심각한 그런 갈라치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첨언을 하자면 사실은 정당을 만드는 시기는 뭐 선거와 관계없이 정치 철학을 같이 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정당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선거 분위기가 났을 때 만들어야 된다. 그럼 결국 위성 정당이다라고 또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실리적인 부분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방송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많이들 이제 종교다, 신도들이다라고 이제 비판들을 하시는데 이 스타일을 보면 보수 기독교의 논리를 많이 닮았어요. 맞아요. 외부의 적을 상정하거든요, 항상. 네네. 그러니까 이 방송이 저는 혐오 콘텐츠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그 외부의 적을 찍어서 네네. 그 적이 강한 상대든 실제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아닌 우리의 여집합에 있는 어떤 요소나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이 사람들을 보고 공격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내부는 결속이 다져지고 내부의 문제점들은 야 지금 위기 상황인데 너네가 지금 우리 이 문제를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건 우리 외부의 적과의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그러니까 보수 기독교를 보면 항상 외부에 맞습니다. 특히 이제 뭐 성소수자라든가 기타 등등의 나는 아닐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도둑질은 할지언정 성소수자는 아니니까 쟤네를 공격하면 나는 아니잖아요. 이런 논리처럼 이 매번 그 대상을 바꿔가면서 뭐 사이버불링이 됐던 아니면 네네. 직접 전화를 하던 간에 그렇게 문제를 외부로 시선을 돌리려고 그렇죠. 하는 게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그 것 같습니다. 방식이 친일파 방식이에요. 네. 예, 친일파들이 자기 존재 근거가 괴멸된 이후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들을 토끼몰이하고 공산주의자로 지금까지 먹고 살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공산주의자들이 사라지니까 그다음엔 호남. 그래서 그렇죠. 전라도를 갖다 다 죽였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적을 만들어가지고 호남 끝나고 나면 운동권, 그 운동권 끝나고 나면은 뭐 또 이제는 그 정말 적을 찾다 못해 지금 성소수까지 맞아요. 와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로 현명한 분들은 속아 넘어가지 맞습니다.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이종원 시사타파 TV에서 이제 외부의 적이라고 하는 게 네. 이제 정과 15범 무너진 성수대교 네, 이걸 외부의 적으로들 그렇죠. 갑자기 외부의 적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외부의 적이 여기에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이게 껴주십시오. 열린민주당 창당하는 잔당 세력들도 많이 창당하는 애 예,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둘 다 예. 외부의 적이. 저도 언급 좀 해주십시오. 저 김상근입니다. 방금 언급이 돼요. 창당하는 애, 그 창당 그러니까 준비하는 애. 이렇게. 전화 좀 받으세요. 저 계속 아 맞아 전화하는데. 매번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자 어쨌든 이렇게 좀 외부의 적들끼리 같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웃음을 드리면서 살짝 또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다뤄야 할 내용이 아까 이제 초반에 저희가 얘기했던 분이 계십니다. 4시 10분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4시 10분.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본명 이제 이름은 이제 김영민이라는 분이고요. KBS 23기 특제 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알아보려고 KBS에 이제 뭐 개그맨한테 좀 물어봤는데 이 특채라서 그런지 좀 많이 어울리는 편은 못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케바케지만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그 윤영빈이라는 왜 정경민 포에버 하던 네네네네. 분이죠. 그분하고 이제 소극장에서 같이 네. 연극 무대도 많이 하고 개그 무대도 많이 했던 그런 친구로 기억한다고 뭐 개그맨이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만 해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옛날에 그 개그 콘서트에서 감수성에서 내시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이 채널 이름이 4시 10분입니다. 네. 예. 혹시 청장님이 기억나세요? 이 프로? 아니, 프로는 기억이 나는데 그러세요? 이 4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졌어요. 누구한테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러면 아니 여기서? 그냥 뭐 거기 여자도 나오나요? 아니 이분이 오랑캐. 오랑캐라고 그래 하는 오랑캐. 아 오랑캐 스타일이세요? 예.
거기서 이제 이 프로가 또 인기는 있었습니다. 이 코너가 인기 있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다른 거에 비해서는 크게 없었던 근데 것 총장님이 개그 콘서트 저는 이제 그 개그 콘서트 비판할 때 가장 많이 비판했던 코너죠. 감수성. 아 그래요? 왜요? 예, 왜? 진짜 그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 4시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네, 맞아요. 억지 예. 웃음을 줬지만 결국 성소수자를 갖다 혐오하는 맞습니다. 그런 예. 컨텐츠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나는 그게 없어서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이 흘러갔거든요. 그렇죠. 이 4시가 나는 그게 없어서 못 해. 이런 거. 프로가 있었다는 건 알겠는데 예. 여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없으니까 뭐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나 근데 이런 뭐 거 그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없으니까요. 그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개그 콘서트가 혐오로 이렇게 방향을 틀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첫 지점 어허. 고 어림에 이제 출발했던 요게, 코너예요. 감수성이.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개그 콘서트가 처음에는 이제 그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을 때는 권위와 형식을 파괴하면서 그렇죠. 재미를 신선했죠. 줬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 권위와 형식을 파괴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시들해지니까 그 다음엔 사회 풍자, 정치 풍자를 하면서 네네. 굉장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정치 풍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부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 풍자를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갈 수 있는 게 혐오밖에 없는 거예요. 비하하고. 외모 비하, 예. 그다음에 여성 비하,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성소수자 비하 이런 걸로 가면서 네네. 결과적으로는 계속 좀 그 그렇죠. 자기의 존재 근거를 갖다가 스스로 막 망쳐가는 그런 네네. 상황들로 갔는데 그 첫 번째의 그 거의 선두격에 있는 네네.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우리 사회가 실제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너무 개그에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 그래서 이제 개그 프로그램이 살아남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 풍자를 못하게 만드는 개그 어떤 개그에 대해서 그런 거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조금만 불편해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고 너무 많은 그 규제를 가하는 게 결국은 네네네. 우리 사회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뭐 차별이나 혐오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 개그까지 그거를 좀 통제하는 건 좀 지나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정도 개그는 아니, 봐줘야 하는 거 네네. 아니냐? 오늘 이걸 이야기하려고 그건 하는 아닙니다. 근데 네. 두 분이 갑자기 두 너무 분이 재밌게 너무 얘기하셔가지고 이야기가 꺼내면 항상 그러게요. 심각한 친구가 없어 말할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한테 한번 전화 주세요. 전화 좀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분 그 네. 김영민 씨 그 4시 10분을 운영 이제 그 채널을 운영하는 이분이 굉장히 우파 쪽에서 날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막 순위가 막 오른 거 보셨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분이 근데 어떤 식으로 보통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자기 편들에게 그 논리를 호도하냐면은 일단 주제를 하나 던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좌파는 이게 주제 이날 그 채널 그 영상 주제가 한국 좌파가 X 같은 이유라는 영상입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한국 좌파가 X 같은 이유. 일단 좌파는 혐오를 효율적으로 써먹는다. 혐오를 던져놓고 대상을 만든다. 그게 조선일보 나빠, 검찰 나빠, 미국 나빠. 이걸 계속 씌운다는 거예요, 프레임을. 그래서 정신적으로 그렇게 좀 딸리는 애들한테 이걸 다 주입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검찰이 잘못하면 검찰이 뭐만 해도 봐봐 나쁘니까 그런 거야. 조선일보가 뭐 조금만 좀 봐봐 조선일보가 저래서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좌파들은 선동을 한다. 그래서 미국같이 뭔가 체계적이고 미국에서 뭔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미국 놈들 나빠. 이런 식으로 자꾸 호도를 한 다음에 마지막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이유가 민주당을 니들이 찍어서 망해가는 거다. 이게 이날의 영상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보는 이 프로를 보는 그 구독자들이 아마 상당히 젊은 층, 어린 층일까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나이가 좀 들은 사람들은 그걸 전혀 동의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아니, 스마트해서 뭐- 좋아요, 애들이. 일단은 네. 제가 깜짝 놀랐던 게요. 네. 원래 되게 찌질했었습니다. 이 방송 자체가 네. 이 방송 라이브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강성범 씨하고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 강성범 씨가 좌파 쪽의 개그맨이다 그러면 여기 우파. 우파 쪽이다라고 해갖고 급은 안 맞는데 네. 이 김명민 씨인가요? 김영민. 이 사람이 계속 언급되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확인했을 때 한 1년 전쯤에 음. 1만, 만, 2만 그리고 얼마 안 라이브는 됐죠, 진짜. 100명, 200명 네, 보는 그런 채널이었거든요. 그리고 슈퍼챗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되게 부럽다. 뭐 강성범은 돈도 많이 버는데 그리고 강성범 뭐 뒷담화도 하고 이런 개그맨 뒷담화 많이 했었어요. 굉장히 초창기 찌질한 때.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오늘 이거 확인해보니까 26만이나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나서 영상이나 뭐 이런 것도 깔끔하고 편집자가 붙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이분도 음. 1,000원씩만 꼭 후원해 주세요. 1,000원을 주시기 때문에 맞아, 이 맞아. 방송이 제작이 가능한 맞아. 겁니다. 네.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맞아요. 1,000원을 준 사람들 쭉 띄워가지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끝난 다음에 계좌 띄운 다음에 1,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유튜버다라고 뭐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정의를 저는 내렸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좌파가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제가 분노했던 사실 제 포인트가. 방송이었으면 욕을 했을 텐데요. 네네. 지금 하면 안 총장님 돼요. 방송이니까 우리 욕은 안 좀, 하는데 예, 예. 중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좌파들은 슬픔과 분노를 그렇죠, 이용한 선동 감수성을 자극한다라는 말을 해요. 맞습니다. 예. 자 지금 시기에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거죠. 12구 참사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같은 양반이다라고 말은 조심스럽게 얘기했지만 결국 지금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 사람의 생각 중에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도 선동과 분노를 자극하는 프레임인 거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음. 진짜 이 사람은 그냥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그 10만이 될 때까지 교두보를 삼아줬던 사람이 윤영빈이에요. 네. 그러니까 윤영빈 욕하면서 10만을 만든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개그맨 출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은인 같은 사람이에요. 은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의 제 뒤통수를 친 그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걷어서는 안 될 그런 인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말하는 게 모든 게 다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예. 탓을 그리고 하죠 많이. 다 남이 자기를 갖다가 막았어. 모든 걸 다 막아가지고 결국 자기가 성공을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 맥락 속에서 똑같이 네. 이제 뭐 흔히 말하는 그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시각들을 가지고 그거를 다 그런 그 열등감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거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무지성으로 남을 갖다 욕하는 것만 배울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이제 사실 근데 저희도 이런 채널들을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알아놔야 네. 나중에 이제 우파 쪽에서 말도 안 되는 공격들을 할 때 이런 네. 식으로 얘들이 선동을 하는구나 방어 기제로서도 저희가 한번은 보시라고 혹은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뭐 이거 저희가 막 추천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한번은 피해가라. 이런 애들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공격하는구나. 저 뭐야 그 뭐 어디 미팅 딱 갔는데 어떤 놈이 이거 네. 보고 있으면은 그냥 뒤도 보지 말고 떠나라. 야, 그냥 미팅까지, 똑같이 형 미팅까지. 뭐 미팅이나 저희 소개팅이나 우리 시청자 중에 미팅 나갈 사람이 있나 재혼도 모르겠습니다. 있잖아요. 학원도 있고 왜 그래? 선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선? 근데 이거는 지금 피해야 될 방송이고 그렇죠. 그럼요. 예. 제가 하나 추천하고 싶은 거는 우파 방송인데 아, 네네. 그 피하지 말고 이걸 보면서 우파들의 오. 작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그런 작전을 아. 게 있어요. 예, 예. 이거하고는 좀 반대죠. 예. 네. 전옥현 안보 정론 TV라는 그 채널이 하나 있는데 구독자가 거의 86만에 넘습니다. 어이구. 그래서 저는 총장님이 이 채널을 한번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아니 86만 채널을요 아니, 근데 했었는데. 예. 이분이 이제 누구 하면은 저 전 국정원 차장 출신인 거예요. 국정원 차장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가끔씩 제가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보면은 똑같은 사안을 우리 진보 쪽하고 민주 진영에서 저 하고 우파 쪽에서 이거 내용을 봤을 때 네. 내용을 보면은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똑같은 사안을 놓고 어떻게 저런 방식으로 네.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움되는 건 이거 한 번씩 꼭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네. 것은 이 국힘당이나 이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 자기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람들을 끌어막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프로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그 생각을 정리를 하고 좀 볼 필요는 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끌려들지 않고 네, 네. 제대로 좀 따라 그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네, 이제 네. 맞는데 왜 제가 이 보러 가는 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런 지점에 있구나. 어떤 거를 이 사람들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차원에서 전옥현 씨의 그 TV를 보는 게 한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많이는 다루진 못하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참고로 잠깐 보니까 이분이 이제 카더라를 막 섞습니다. 마치 뉴스 하나에 카더라가 한 두세 개가 붙어요. 마치 원소기호가 이것저것 붙듯이. 그냥 근데 자연스럽게 쭉쭉쭉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 하면서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또 따로 그걸 검증하진 않잖아요. 그냥 쭉쭉쭉 얘기하니까. 그러다 보면 그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 선동을 약간은 또 뿌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MBC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하고 약간 이런 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법이 있으니까 우리도 좀 조심하자. 혹시나 이런 채널들이 있으면 거르자. 이분이 이제 캐릭터가 이제 국정원 출신이다 보니 정보를 달았던 사람이고 네. 국제 안보 쪽도 좀 밝은 분이에요. 음. 그렇게 하면서 마치 들어보면은 저런 게 있었어? 네.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네라고는 해요. 네. 그런데 내용을 그걸 해석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또 서초에 그 한번 출마를 하려고 했던 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음. 어떻게 하면은 공천을 받을까 해가지고 아. 국힘당에 완전히 그 국힘당 입장에서 모든 거를 하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더라도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가지고 보시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되게 근데 보니까 성실하시더라고요. 하루에 뭐 라이브 두 번씩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총장님도 한 2개는 네. 뽑으실 수 있어요. 성실한 걸로는 우리 근데, 총장님도 뭐. 이분의 방송이 어떤 면에서 귀한 것은 사실은요. 그 전직 국정원 직원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 때 떨궈져 나가거나 또 노무현 대통령 때 많이 떨궈져 나간 그런 전문 조작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전에 그 어떤 시나리오를 짜고 네네.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로 만들어 왔던 네네. 독재 정권의 잔재들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심리를 갖고 노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보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여기에는 역으로 사실은 아니 여기에는 사실이 한 10% 20%도 없어요. 맞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구라예요. 네. 그냥 자기가 국정원 출신이라고 하는 걸 마구 강조해서 그렇지. 마치 남들이 갖지 못한 정보가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네네. 선전선동으로. 그래서 결국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네. 그래서 그 자기의 말을 신뢰할 거라는 마음의 문을 연 사람들한테 이제 결국은 이제 조종을 하고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라서 이건 철저하게 그 심리 게임이라고 생각하시고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논리가 정리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빈살만이 와가지고 맞아요. 예. 뭐 네옴시티 따낸 거고 문재인 대통령과 그 네. 외교적인 성과들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게 갑자기 원희룡이 뭐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저쪽 얘기하고 예. 원희룡은 그런 주제는커녕 그런 내용도 몰라요.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니까 저도 듣다가 아 그랬나? 우리 진영에서는 김병기 의원님이 의원님 그만 두시고 유튜버로 나서셔야 되지 않을까. 그 다 팩트 근데 확인해 주시면서. 김병기 의원님은 또 그런 그 시나리오를 썼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 또 약할 수가 있어요. 아, 이분은 그렇구나. 철저하게 뒤에서 아. 심리전 했던. 맞아요. 그래서 막 이런 분이 이제 보면 예전에 그 뭐야 PC 통신 시기에는 네네. 채팅방에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말 퍼뜨리고 맞아. 그리고 이제 댓글 조작하고 음. 뭐 이런 걸 짜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뒤에서 지금 막 그럴듯한 얘기 짜가지고 기독교 단톡방에 던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야, 하여튼 저희가 이제 좀 시간상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 좀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머나. 그럼 벌써 내가 추천한 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형, 그 아까부터 저기 지금 이 주제를 끝으로 마무리 부탁드릴게요가 PD가 아니 얘기는 이거 해야 되겠어 그래도. 예. 그 추천. 그리고 저희가 계속 비평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또 추천하는 채널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금주의 추천 채널. 예. 예. 저는 일단 BBC 코리아를 예. 추천해드립니다. BBC 코리아. 금주의 예. 추천 채널. BBC 코리아의 영상들이 음. 최근 그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 시리즈가 있어요. 예. 한 편도 눈물 없이는 못 볼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중에서 특히 이 이지환 배우의 예. 어머니가 이렇게 인터뷰를 한 그렇죠. 출연한 그 영상은 이번에 촛불 집회에 나왔던 영상입니다. 예.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영국 그 국민들이 시청료 내 가지고 만든 채널이 우리나라 세금 먹고 있는 조중동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위로하더라. 만들고. 예. 이 아이러니를 여러분들이 좀 꼭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특히 월드컵 보시는 분들 그렇죠. 많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꼭 당부드리는데 월드컵은 MBC. MBC로 봐주십시오. MBC로 광고가 봐야 붙습니다. 광고가 붙어요. 예. 근데 그게 또 모순되는 게요. 그 시청률을 높여 달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시청률은 그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가정에서만 근데 체크돼서 그거는 집계되는 요즘은 좀 거잖아요. 약간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그 탑을 닐슨 놓아가지고 코리아로 그런 해가지고 것도 하는데 그 예. 포털에서도 예. 그 집계는 닐슨 코리아 걸로 집계를 한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약간 그 인터넷하고 이제 요즘에는요. 전화하고 다른 방식이 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요즘에는 닐슨 코리아 시청률
여러 지수 중에 하나고 네, 네. 실제로는 화제성이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또. 2049 뭐 빅데이터도 막 돌리고 있어요. 또. 시청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웹상에서의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MBC를 태그를 걸어가지고 계속 월드컵은 MBC라고 하는 것이 넘쳐나면 예, 네. 광고는 붙게 마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진영은 TV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유튜브상에 유튜브로만 저희들이 알려주십시오. 유튜브상에 하라고 유튜브상에. 아니, 아니 본인- 유튜브로 보지 말라니까. 아 그래요. 네. 아 내가 언제 유튜브로 보지 말라. 아까 그러셨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마무리 두 분이 싸우는 장면으로 끝나겠습니다. 와, 이거 어떻습니까? 모든 월드컵은 MBC를 걸어가지고 네. 유튜버로 MBC를 보든지 좋습니다. TV로 보시든지 뭐 아니면 뭐 태블릿으로 근데 보시든지. 많이 보셔야 또 MBC 광고가 붙는다는 거 그 사실 잊지 마시고요. 저희 너무 많은 걸 전달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항상 그러니까요. 이래 예. 좁네. 저널리즘 굿투브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찾아오고 내일은 안원구 TV로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냥 바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는 벌써 내일 그냥 막 뵙겠습니다. 다 성대모사도 안 하는데 마무리하고 그럼 되겠니 너? 아니 지금 시간이 없다고 PD가 야 지금. 진짜. 아, 닥치세요.